여기는 땅끝마을입니다. 이쪽이 땅끝이고요. 이쪽 땅끝마을이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은 완도예요. 그리고 이 땅끝마을하고 완도 사이에는 보는 것처럼 고기 띄었어요. 물고기. 물고기 뛴다. 야, 신기하네요. 땅끝마을과 완도 사이에는 이렇게 양식장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참 이 평화롭다는 단어를 써야 될 정도로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고, 또 좋은 단어가 없나요?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이 해변을 걸으면서 몇 가지 약초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약초는 해안가 지방에 왔을 때만 볼 수 있는 약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저를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첫 번째 약초는 지금 이 나무 보이세요? 이게 나무거든요. 자,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는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크는 게 맞는데, 자, 이 나무는 이렇게 지금 돌을 수평으로 이렇게 쫙 따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자라는 염생식물이고, 수직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나무 이름은 순비기 나무라고 해요. 순비기 나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나무를 눈으로는 봤을 텐데, 내륙 지방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 생소할 거예요. 염생식물이고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비기 나무가 약초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먼저 이 순비기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순비기 나무의 잎의 모양을 볼게요. 순비기 나무의 잎입니다. 자,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고 있어요. 줄기에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고 있고, 잎 모양은 이쪽은 이렇게 녹색이고요. 뒷면은 이렇게 하얀 이렇게 잔털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약간 흰색 계통으로 보이죠. 앞면은 녹색, 뒷면은 좀 흰색 계통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 순비기 나무의 꽃을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이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화초로 심어도 될 만큼 정말 앙증맞고 예쁜 보라색 꽃입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을 텐데, 사실은 지금 9월 중순인데요. 꽃은 여름에 핍니다. 근데 지금 좀 늦게까지 피는 꽃이 있고요. 지금 이 꽃이 진 다음에 벌써 열매가 맺었겠죠. 그 열매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열매가 맺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열매가 약으로 사용되는 부위거든요. 이 열매의 약 이름을 만형자라고 합니다. 만형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만형자는, 자,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채취를 해 볼게요. 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채취하면 그냥 저항감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만형자의 향기를 좀 맡아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서요. 자, 너무 강한 힘으로 비비지 마시고, 이제 냄새가 묻어날 정도로 비비셔서 향기를 맡아보면, 여러분 향기에 취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만형자가 그렇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초 강의를 할 때 이 만형자 설명을 할 때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향기가 좋거든요. 여러분도 이 해안가 지방에 오시면 이 만영자를 만나시게 된다면 꼭 열매를 따서 이 향기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향기가 좋아요. 순비기 나무, 그리고 그 열매인 만영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약초로 소개하는 것인데, 이 만영자 향기가 매우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만영자 이 열매를 말린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약효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차로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 차를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일단 좋고요. 두 번째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얘를 베개 속에다 넣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열매가. 그런데 가벼우면서도 열매가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개 속에다 넣으면 이 베개 자체가 가볍고요. 또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향기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베개 속에 넣어서 딱 베고 잔다. 그러면 너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사실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만영자는 두통약이거든요. 두통에 많이 사용되는 약이었기 때문에 베개 속에 만영자를 넣어서 베고 잔다. 그러면 두통도 사라지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베개 속에 넣어서 사용했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영자를 만나시면 좀 채취하셔가지고 베개 속 재료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영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이 순비기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오면 그 여러 번 하게 되면 직업병이라 해야 될까요? 두통이 이렇게 잦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제주도 지방에서는 그 해녀들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만영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롭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게 순비기 나무거든요. 순비기. 근데 제주도에서는 순비기 나무라고 했답니다. 미음자를 써서 순비기. 숨을 비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비워주는데, 여기서 여러분 숨을 비워준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물질을 하게 되면 물론 산소도 부족해지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농축이 되고 해서 두통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비워준다. 그래서 두통을 치료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효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약효 설명은 이제 거의 이 부분에서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이 만영자는 1차적으로 두통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일단 향기가 좋다고 했는데, 향기가 있는 약초들은 대부분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영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두통으로 약을 타서 드시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이 만영자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영자는 중이염에도 사용하거든요. 사실 중이염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약초까지 우리가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난치성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병원 치료를 하시면서 이 만영자를 이 차로 달여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탈모를 치료하는 약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소개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만영자입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요. 제가 약초를 달여가지고 그 달인 물로 그 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탈모 샴푸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만영자가 들어갑니다. 4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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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만영자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보감에도 만영자가 탈모를 치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영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약초는 아니지만 해안가 지방에 오신다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남부지방에도 있고요, 서해안에도 있고요, 동해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가시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만영자가 어딨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약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